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박순자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무단 침입하시면 신고하겠어요. 거실 벽에는 진우가 1년 전 직접 작성한 재산위임 각서가 확대 복사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각서를 보며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말밤 편의점 간다며 집을 나섰던 며느리가 돌아와서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평생 며느리를 무시하고 착취했던 시댁 식구들의 몰락과 한 여자의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가 창문을 두드리는 연말 저녁, 서윤은 부엌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시댁 식구 10인분의 잔치상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서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한 집안 출신이라 음식 솜씨도 투박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져. 박순자가 서윤이 차린 상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친 채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채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채린이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박순자가 채린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추웠지? 빨리 들어와서 앉아. 채린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명품 가방을 박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런 걸 왜 사왔어? 돈이 얼마나 나갔을까? 박순자가 가방을 받아들며 기뻐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박순자가 갑자기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여기 와. 서윤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박순자가 행주를 서윤에게 던졌습니다. 채린이가 가방 놓을 자리 좀 닦아.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안 되거든.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주워들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우가 동생과 함께 양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가 서윤에게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좀 참아.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순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내 사업 얘기 좀 해봐. 작은 아들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박순자가 서윤 부부를 번갈아 봤습니다. 진훈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대출받자. 서윤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야? 박순자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그 집은 저희 아버지 보상금과 제 적금으로. 출가 외인에게 내 돈이 어디 있어?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재산이야?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술잔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그 각서를 써줬으니까 괜찮을 거야. 진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박순자와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애는 멍청해서 대출 서류에 사인하라면 군말 없이 할 거예요. 채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보라서 좋아. 박순자가 동조했습니다. 서윤이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인감과 위임장, 그리고 등기권리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편의점 다녀올게요. 서윤이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박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야. 미리 예약해둔 24시간 법무사 사무소로 달려간 서윤은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네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0분 후 서윤의 손에 접수 증명서가 쥐어졌습니다. 서윤이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 앞에 박순자가 대출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서윤이 예전 주소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사인하는 척하며 이미 효력을 잃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야 큰 며느리 노릇을 하네. 박순자가 비아냥거리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휴대폰 알림을 기다렸습니다. 연말 모임이 끝나갈 무렵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완료. 서윤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현관문 보안 설정을 강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행에서 나온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은행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집 소유주가 이서윤님으로 변경되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순자가 진우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제 서류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가 서류를 확인하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윤이가 감히. 진우와 박순자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문 열어. 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당장 나와. 서윤이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장을 입은 사설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서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재빠르게 박순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거실 벽을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1년 전 작성했던 재산 위임 각서가 확대 복사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각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여보가 직접 써준 각서예요. 술 취해서 쓴 거니까 무효라고 하시려나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진우가 각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녹화했다고? 진우가 경악했습니다. 공증 대리인 확인서도 있어요. 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린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서윤이 채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도덕이라고 하셨나요? 서윤이 서류 뭉치를 채린 앞에 던졌습니다. 채린 씨 친정 신용보고서예요. 사채 빚이 얼마인지 보세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무단 침입하시면 신고하겠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거실 스피커를 켰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수술비 우리가 왜 대줘야 해? 웃기지 마. 과거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거절하시며 비웃으셨던 거예요.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여보가 저를 돌봐준 적이 언제 있었나요? 서윤이 냉담하게 반문했습니다. 서윤이 복도에 놓인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짐은 다 싸뒀어요. 서윤이 박스를 하나씩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박순자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요. 집에서 쫓아내요. 박순자가 관리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관리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서윤 님이 소유주이시고 접근 금지 요청서도 제출하셨네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주세요. 서윤이 시댁 단톡방에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식모생활 정산은 이 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채린이 자신의 거짓 배경이 들통날까 두려워 황급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채린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진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받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거실 창문 커튼을 닫으며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 소장을 의뢰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박순자가 일가 친척들을 소집했지만 친척들은 서윤이 보낸 박순자의 도박빈 리스트를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순자야, 우리도 어려워서.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녁 시간 텅 빈 집에서 서윤이 아들과 함께 평온하게 식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용할 거야. 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의 변경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서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수상한 남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윤이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보내셨어요. 잘못 생각하지 말고 진명에 다시 돌려놓으세요.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섰습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장 여성 뒤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정장 여성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그 여성을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옥순이에요. 박순자 시누이. 옥순이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했습니다. 아, 시고모님.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박순자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죠. 기억나요? 옥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렴풋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 서윤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박순자가 당신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어요. 옥순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옥순이 서류 봉투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당신 친정 아버지 보상금 일부를 박순자가 몰래 빼돌린 거예요. 옥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펼쳐보니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20년간 박순자 뒷조사를 했거든요. 복수할 기회만 기다렸어요. 옥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제 법률팀이 도와드릴게요. 박순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옥순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편 박순자가 서윤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할머니예요. 우리 손주 좀 데려갈게요. 박순자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친할머니인데 무슨 동의서야.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옥순이 보낸 보안팀이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취유인 미수로 기록될 거예요. 보안팀장이 박순자에게 경고했습니다. 박순자가 당황하며 유치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서윤은 이 사건으로 박순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옥순의 등장 소식을 듣고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화해하자. 진우가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해요? 재밌네요.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옥순이 서윤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이 진우에게 또 다른 서류를 보냈습니다. 진우의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증거였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린이 박순자의 비상금을 훔쳐 달아나려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려고. 채린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도죄로 고발하겠어요. 옥순의 변호사가 채린에게 통보했습니다. 채린이 울먹이며 돈을 다시 갖다 놨습니다. 옥순이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상업 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로요. 믿어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간 기다린 복수인데 실패할 리 없어요. 옥순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가 옥순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옥순이가 돌아왔다고? 불가능해. 박순자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박순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변호사 쓸 거야? 진수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형이 해결해야지. 진우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윤과 옥순이 함께 박순자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법원의 압류 집행 허가를 받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괴와 차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걸 숨겨뒀군요. 서윤이 감탄했습니다. 박순자의 진짜 재산이에요. 옥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는 박순자와 서윤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박순자에게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순자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일주일 후 서윤은 옥순의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서윤 부장님, 회의실로 오세요. 직원이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서윤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예전의 며느리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 잘 봤어요. 실력이 뛰어나네요. 동료가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사채 빚 때문에 직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스스로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망신 주면서 어떻게 계속 다녀요? 상사가 진우를 나무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무용품을 챙겼습니다. 노숙 직전의 상황에 몰린 진우는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서윤이 시댁 식구들이 살던 빌라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사 도우미 명의로 숨겨둔 차명 재산이었어요. 옥순의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빌라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채린이 서윤의 성공을 질투해
비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서윤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더라. 하지만 서윤은 즉각 IP 추적을 통해 채린을 찾아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겠어요. 서윤이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옥순이 서윤을 자신의 재단 이사직에 임명했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옥순이 임명장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각종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맥을 넓혀가는 서윤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의 또 다른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예물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보석 감정서로 증명하겠어요. 서윤이 감정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진짜 반지는 팔아버리고 가짜를 끼워줬네요. 감정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서윤이 이것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술에 취한 진우가 서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서윤아, 나 죽겠어. 문 열어줘. 진우가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냉정하게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현관 앞에 있어요. 경찰이 출동해 진우를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서윤이 친정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 리조트로 모셔왔습니다. 윤아,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어머니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던 효도를 마음껏 실천했습니다. 박순자가 구치소에서 서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합의해달라. 서윤이 편지를 읽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편지를 증거물로 보관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서나 다름없네요. 변호사가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과 옥순이 기획한 신도시 상가 분양이 대박을 쳤습니다. 예상보다 30% 더 많이 팔렸어요.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쟁취했네요. 옥순이 서윤을 축하했습니다. 서윤의 통장 잔고는 상상도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채린이 친정 부모의 파산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남편이 소리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채린은 예전에 서윤이 하던 힘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일이었습니다. 서윤을 무시했던 시댁 친척들이 돈을 빌리러 찾아왔습니다. 윤아, 우리가 어려워서. 친척이 애걸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인쇄해둔 거절장을 건넸습니다. 과거 그들이 서윤에게 했던 막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친척들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아들을 국내 최고 예술 영재 교육기관에 입학시켰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 다녀도 돼?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서윤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피아노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옥순이 서윤의 성장을 보며 깊은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옥순이 자신의 개인 인감을 서윤에게 맡겼습니다. 화려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서윤이 창밖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서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서윤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 당일 오전,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진우의 기여도는 0%로 인정하며 원고 이서윤의 특유 재산으로 판결합니다.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변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윤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서윤이 짧고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서윤과 옥순이 공동 소유한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재단 설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서윤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서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함께해 주세요. 파티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윤이 친정 어머니에게 럭셔리 세단 열쇠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야? 어머니가 놀라며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차예요. 그리고 전원주택도 준비했어요. 서윤이 집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옥에서 가석방된 박순자는 갈 곳이 없어 작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월세방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박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집 애들은 빚쟁이들 피해서 야반도주했어요. 박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에서 서윤이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이 서윤을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채린에게 다가가 $100 팁을 가슴팍에 꽂아줬습니다. 예전에 채린이 서윤에게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아들 첫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콘서트홀이 가득 찬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이 연주를 마치고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좋아. 아들의 말에 서윤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옥순이 서윤을 그룹 부회장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옥순이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서윤을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이 차 한 잔 마시자며 줄을 섰습니다. 죄송해요. 일정이 꽉 차서요. 서윤이 우아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미덕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이 박순자에게 호텔 뷔페 식사권을 보냈습니다. 박순자가 기뻐하며 호텔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호텔 입구에서 법원 집행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죠? 압류 집행 영장입니다. 박순자의 가방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과거에 횡령하신 자금의 원금과 이자 청구입니다. 집행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순자가 화려한 식사 대신 빈손으로 길거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박순자의 절규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성공 스토리가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희망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수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진우가 서점에서 서윤의 책 광고를 받습니다. 서윤의 환한 미소가 담긴 포스터였습니다.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윤과 옥순이 평화로운 정원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망령들을 털어버렸네요. 옥순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고모님 덕분입니다. 서윤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이 집 서재에 걸린 아파트 등기부등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바꾼 위대한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그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행복이 정점에 달한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의 아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요.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서윤이 다급하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으로 보입니다. 과거 영양 부족과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서윤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방치했던 시절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나요? 직계 존속의 세포 이식이 급선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윤의 검사 결과는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네, 생부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채린이 경쟁 기업의 사주를 받아 서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서윤의 재단 기부금 횡령 가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걸로 서윤을 끝장낼 수 있어. 채린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조작된 장부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서윤의 재단 의혹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이서윤 재단 기부금 횡령 의혹. 서윤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옥순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시고모님, 서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 상황입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서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우가 이 혼란을 틈타 서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 이식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진우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명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리고 현금 20억. 박순자도 요양원에서 탈출해 병원으로 왔습니다. 내 아들 피 뽑으려면 돈 내놔. 박순자가 병원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단 후원자들이 줄줄이 후원을 철회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후원 중단하겠습니다. 후원자 대표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채린이 SNS에 서윤이 아이를 학대해서 병이 났다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서윤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들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아들 곁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서윤의 사업 파트너들이 옥순의 의식불명 소식에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참에 서윤을 밀어내자. 파트너들이 은밀히 모의했습니다. 진우가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수술비를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튀자. 진우가 사채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진우의 사채업자들이 서윤을 위협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에 사인하세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옥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사망설까지 돌았습니다. 서윤의 재단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서윤이 옥순이 남겼던 비밀 금고의 마지막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옥순의 비밀 금고를 열자 진우의 과거 범죄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와 공문서, 위조 원본 서류였습니다.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서윤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윤이 진우를 호텔로 불렀습니다. 아이 수술 얘기하자고 했지?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욕심을 내며 말했습니다. 조건 들어줄 거야? 조건이라니요? 서윤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보험 사기와 위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수술 거부하거나 돈 요구하면 즉시 구속될 거예요. 서윤이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최소 생활비만 주겠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수술할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밝게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이식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진우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서윤이 채린이 조작한 장부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옥순의 신복이 USB를 건넸습니다. 채린이 조작하는 과정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서윤이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브 방송으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조작 과정입니다. 영상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채린의 허위 제보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수사가 즉각 중단됐습니다. 오히려 채린과 경쟁 기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무고죄로 기소하겠습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옥순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서윤아, 잘 해냈구나. 옥순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순이 공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서윤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서윤의 재단에 기부금이 폭주했습니다. 아이의 투병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시민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박순자가 아들의 체포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서윤이 그녀를 시골 외딴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어요. 서윤이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이사들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옥순의 위임장으로 이사회를 재편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아들이 수술 후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아들을 보며 서윤이 안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진우가 감옥에서 보낸 구걸 편지들을 서윤이 모아서 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이 마지막 연민까지 지워버렸습니다. 채린이 감옥에서 서윤이 기증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형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서윤이 희귀질환 어린이를 돕는 대규모 의료재단을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을 도와야죠. 모든 법적 사회적 위기를 해결한 서윤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적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3년 후 서윤은 아들과 함께 스위스 국제음악 콩쿠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대상은 이준호입니다. 사회자가 아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서윤이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해냈어. 아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윤의 그룹은 국내 50대 기업에 올랐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1위 이서윤 잡지 표지에 서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진우는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서윤의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벌가 서열 50위에 오른 이서윤 회장. 진우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었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였을까? 박순자는 요양원에서 서윤이 보내주는 최저 생계비로 연명했습니다.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체리는 지방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서윤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체린이 눈물을 닦으며 그릇을 씻었습니다. 옥순이 건강을 회복해 서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는 줄 몰랐네. 옥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과거 시댁 명절 상차림을 기념하는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전문 셰프들이 차린 화려한 파티 상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네요. 서윤의 친정 어머니가 딸이 지어준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윤아, 너는 내 평생의 자랑이야. 어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금 1기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이서윤 장학재단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졸업생들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윤이 예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여성 쉼터를 건립했습니다. 서윤의 집 10호점 개관입니다. 전국의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연말 저녁, 서윤이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졌지? 아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을 추억했습니다. 서윤이 서랍에서 낡은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이 서윤의 아픈 기억을 모두 덮었습니다.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미래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서윤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쟁취한 진정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닫으며 영원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서윤으로서 살아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처럼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사람들에게는 용기 있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함과 착취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지요. 서윤이 보여준 것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당한 몫을 되찾고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